안녕하세요. 영어 영역의 EBS 전속교사 저는 주혜연입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시느라고 조금 피곤하고 지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여러분 수험 생활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간단한 체조를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함께 오신 어머님, 아버님도 함께 해주세요. 자, 일단은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여기 어깨 뭉칠 때 되게 많죠. 그래서 할머니 내려가시라고 우리 같이 이 어깨 뒤로 박수 3번만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이 팔뚝살 빠지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고개 숙이고 공부하다 보면 비염, 축농증 이런 거 많이 생기죠. 그래서 손끝으로 박수 한번 쳐볼게요. 약간 아플 정도로. 자, 또 어디 아파요? 허리도 아프시죠? 자, 이번에는 손등 박수요. 소리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눈도 많이 피곤합니다. 손 약간 비비신 다음에 눈에다가 지그시 올려놔 보세요. 냄새 맡지 마시고요. 눈에다가만 올려주세요. 네, 이제 조금 잠 깨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제가 그 서울에 있는 도곡동 EBS 건물에서 출발해서 무려 385km를 달려서 여러분을 만나 응원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조금 피곤하시겠지만 마지막까지 좀 힘내서 들어주실 거죠? 네. 제가 아까 안에서 잠깐 들으니까 많은 학생들이 고3 N수생 친구들, 고3 친구들이 제일 많다고 하던데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고3이다. 와, 네,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부러워요. 이렇게 얘기하면 와, 고3 지났다고 선생님 막말하신다고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제가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사회에 오니까 나 잘할 수 있는데 나도 잘하고 싶은데 그런데 학벌 때문에 나이 때문에 운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한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때가 진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나한테 올지도 모를 혹은 평생 안 올지도 모를 그 기회를 기다리면서 그냥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누군가가 저한테요. 내가 200일 있다가 아니면 300일 있다가 당신한테 기회를 줄 테니까 당신 한번 할 수 있는 모든 걸 펼쳐보시오라고 하면 저 진짜 모든 걸 다 던져서 열심히 해볼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그 기회가 언제 찾아옵니까? 229일 후에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이때까지 수능이 내 인생의 시련이고 역경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어쩌면 이 수학능력시험 이후에 그 누구도 여러분한테 이렇게 공평하게 그것도 언제라고 알려주면서 기회를 주는 일은 어쩌면 다시는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렇게 듣기 싫지만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제가 그래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제목이 공부 그래프예요. 공부 그래프. 자, 여러분 공부 그래프의 정점을 그리고 있는 자, 이 부분이 언제일까요? 그렇죠. 2학년 겨울방학부터 3학년 개학할 때까지 수특교재가 막 출시됐을 무렵 이때가 여러분 공부의 최고 시기였고요. 이제 그 이후에 하락세를 쭉 그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3월 모평이에요. 나 2월, 3월 2달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네. 공부할 맛 안 나. 그때부터 좀 덜 하다가 잠깐 반짝하는 시기가 또 찾아오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중간고사.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중간고사예요. 그래서 뭐야 수시 쓰려면 내신도 좀 잘해야 된다는데 나 열심히 해야지. 자, 그리고 중간고사가 끝나고 더위가 찾아오면서 어때요? 바닥을 칩니다. 쭉 떨어지죠? 갑자기 다 체대 가는 친구들인 줄 알았어요. 남자친구들 나가서 축구하고 농구하고 난리가 납니다. 자, 그러다가 잠깐 열심히 하는 시기가 또 찾아옵니다. 언제예요? 여름방학입니다. 각종 특강을 듣는다며 단전의 마지막 기회라며 엄청 열심히들 하십니다. 자,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여름방학은 얼마밖에 안 된다? 3주. 줄었잖아요. 또 길어야 한 달. 정말 짧은 시간밖에 안 되죠. 자, 그리고 나서 그래프가 좀 이상하죠. 저 뒷부분은. 왜 저렇죠?
멘붕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자, 저 때가 언제예요? 맞아요. 9월 모평 이후에. 이제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정말로 특히 진짜 한번 재수 경험해본 친구들은 제 말 정확하게 맞다는 거 아실 겁니다. 엄청난 혼돈의 시기가 찾아오고요. 이때는 저는 저희 반 친구들이 신생아인 줄 알았어요. 와서부터 갈 때까지 어찌나 많이 자는지. 그런데 자는 친구들의 마음도 편치 않아요. 그 친구가 졸려서 자는 걸까요? 아니요. 눈 뜨고 있으면 너무 괴로우니까. 잠이라도 자야 되는 겁니다. 아, 정말이에요. 여러분, 9월 이후에 그렇게 보내고 싶으세요? 정말 싫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 일생일대 그 기회 잡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최고치로 하라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한결같이 하시면 돼요. 첫마음 잊지 마시고 지금 벌써 3월 한 달도 다 가지 않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변했어요. 제 말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진짜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드셨다면 그 마음 정말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드릴 이야기는 2015 변하는 수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영어 학습법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우리 EBSI 강의 활용에 대한 이야기 정도로 마무리할 건데, 일단은 그 수능이 바뀐다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여러분이 이제 가장 알고 있는 첫 번째 변화는 뭐예요? A, B형이 통합된다더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들은 이야기가 뭡니까? 네, 그것도 있고요. 작년도 시험이 많이 어려웠죠. 그래서 올해는 난이도를 다소 하향 조정하겠다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듣기 문항이 5문항 축소됐고요. 읽기 문항은 5문항 증가해서 결과적으로 문항 수는 어때요? 똑같아요. 시간은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체감 시간은 어떨까요? 짧아졌죠. 읽기 지문이 많아졌기 때문에 작년 패턴에 익숙한 친구들은 뭐야 시간이 많이 부족하네 라고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이번 3월 모평은 사실 이런 발표가 나기 전에 출제됐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문항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직 모르실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일단 제 설명 들으시고 제가 포토타임 드릴 테니까 요건 그냥 찍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읽기 5문항 증가하는 것 중에 대의파악이란 유형이 있고요. 대의파악이 몇 문항 늘어났습니까? 3문항. 대의파악이 뭐냐면요. 글의 내용을 세세하게 다 읽어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읽으면서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주제, 제목, 주장, 목적, 심정에 해당하는 문제들, 우리가 어떻게 하는 문제들이에요? 싫어하는 문제, 좋아하는 문제. 비교적 좋아하는 문제가 3문항이나 늘었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시면 6점에서 최고 9점까지 더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또 있어요. 어법, 어휘. 여러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그래서 뭐야 이거 5문항 늘어난다는데 어법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셨을 텐데 어법, 어휘는 증가 숫자가 없죠. 기존 문항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것도 우리한테 뭐예요? 희소식이에요. 희소식. 세부사항이요. 좀 귀찮긴 하지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맞죠? 일치, 불일치, 도표 문제가 2문제 늘어났으니까 여기서도 약 4점 정도 여러분 점수 더 가져갈 수 있다고요. 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굿뉴스가. 빈칸 추론이 3문항 줄었어요. 올해 그죠? 자, 그럼 몇 문항 남았어요? 4문항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4문항은 연결사 문제까지 포함해서니까 순수 빈칸 문제는 사실상 3문항 정도로 줄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좋은 소식. 마지막. 간접쓰기 유형이 3문항 늘어났다라고 했죠? 간접쓰기 유형이라 함은 주어진 문장 넣기, 쓸데없는 문장 빼기, 그리고 요약문 완성, 단락 순서. 빈칸 다음으로 전통적으로 뭐한 문제들? 오답률이 높은 문항 역시 3문제 늘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포토타임 드릴 테니까 이거 완전 따끈따끈한 정보거든요. 여러분 사진 찍어 가세요. 네.
자, 혹시 다 못 찍은 분들은 친구한테 보내달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 수능에 대비해서 어떻게 공부들 하고 계신가요? 아마 요렇게 생각한 사람 솔직히 손 한번 들어오세요. 이번에 영어 좀 쉬워진다는데 영어 공부 좀 덜 해도 되겠네. 없어요? 와, 그래요. 여러분, 쉬운 시험은 나한테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여러분, 쉬운 시험은요, 양날의 검입니다. 기초가 좀 약한 친구가 연계교재를 제대로만 마스터하면 이 쉬운 시험이 나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돼서 수능날 내가 이제껏 평생 한 번도 못 받아본 최고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고요. 반면에 좀 잘하는 친구 입장에서는 내가 저 친구보다 훨씬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시험 당일날 실수 딱 한 번 하면 뭐야, 나랑 쟤랑 등급이 똑같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수능이 여러분한테는 철저하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연계교재를 어떻게 공부하셔야 됩니까? 정말로 철저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올해 시험에서는 누가 더 완벽하게 공부했느냐가 관건이 될 겁니다. 또 있어요. 자, 이런 이야기하면 제가 가서 때려줄 거예요. 진짜로. 저 연계교재요? 한 번 다 풀었죠. 연계교재는 몇 번 풀어야 됩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최소 3독이에요. 3독. 그런데 여러분들 시간제 놓고 막 푸는 거 있죠. 그거 1독일까요? 아니요. 혼자서 막 고민하면서 정독하시는 거, 그게 1독이고요. 그 다음에 강의를 통해서나 아니면 해설지 보면서 여기가 주제문, 연계는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다. 이 글의 논리의 흐름은 이렇지 라고 중요한 부분 짚어가면서 다시 읽으시는 게 2독이고요. 마지막 수능 가까워서 복습용으로 읽는 게 3독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연계교재 한 번 다 풀었죠 이런 말 하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예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빨리 풀기 연습을 해야 되겠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는 결과예요, 결과. 그죠? 그러면 시간이 왜 부족하게 됐을까? 원인을 생각해 보셔야죠. 내가 단어를 몰라서, 아니면 긴 문장 해석이 막 꼬여서, 아니면 내가 글을 다 읽고 해석도 했는데 논리 구조 같은 것에 좀 약해서 틀릴 수도 있고요. 원인을 찾아서 푸셔야지 나는 느리니까 빨리 풀기 연습을 해야 돼. 매일 한 회분씩 모의고사를 돌릴 거야. 제일 답답하고 제일 안타까운 친구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제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앞으로 이렇게 공부합시다. 바른 공부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 단어는 하루에 몇 개나 암기해야 될 것 같아요? 50개요? 누구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와,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딱 알고 있지? 또 몇 개? 나는 몇 개 하고 있다. 5개요? 안 돼요. 자, 어떤 책으로 공부해야 될까요? 이것도 의견이 아니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등급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제가 이제부터 화면 보여드릴 테니까 해석 안 하셔도 되고요. 모르는 단어가 몇 개 있나. 자, 보여드려요. 시작. 헐 하지 마시고 세보세요. 자, 해석 안 하셔도 괜찮다고 했어요. 자, 모르는 단어가 한 개도 없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와우, 1명. 끝이에요? 울산 친구들 실망인데요? 2명. 그래요. 여러분, 그 문장들은요, 작년도 대수능 선택지입니다. 여러분. 지문에는 모르는 단어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선택지에 모르는 단어가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로. 여기 한 개라도 모르는 단어가 있었으면 단어 공부 이제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내 등급 곱하기 최소 10. 그럼 어떤 친구가 막 웃으면서 그래요. 그럼 9등급이면 90개 당연하죠. 진짜로. 아니, 너무 당연한 거예요. 9등급이면 90개 외우셔야 돼요. 앞에 무슨 단서가 붙었어요? 매일.
그럼 또 이런 얘기예요. 저 이과를 해가지고 막 수학 공부하느라고 시간이 하나도 없는데 매일 못 해. 이러면 안 돼요. 매일. 등급 곱하기 10입니다. 자, 제가 교재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많이 받는 질문이라서. 무슨 책으로 외워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중하위권 친구들은 집에 뒹굴고 있는 단어집 하나 고르셔서 여름방학 때까지 3번 돌린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근데 막 단어는 막 문맥 속에서 외우라 그러던데. 그러니까 나 막 문제집에 모르는 거 나올 때마다 체크해가지고 단어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 방법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문 속에 나오는 단어들은 어떤 단어들은 자주 안 쓰이는 단어도 있고요. 어떤 단어는 남들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단어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 중하위권 친구들은 뭐가 급해요? 남들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거 일단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주 쓰이는 빈도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단어집을 먼저 하시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그래서 드리는 거고요. 중상위권 친구들은 원래 제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 연계교재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수첩에 정리하면서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희 반에 축구 선수를 하다가 부상을 당해서 그만둔 친구가 있었는데 훈련을 계속 나가야 되다 보니까 수업을 거의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영어는 당연히 9등급이었고 그 친구한테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B랑 D를 구별할 줄 몰랐어요. 이 친구의 눈에는 너무나 비슷하게 보였던 거죠. 그럴 수 있죠. 자, 그 친구가 와서 머리를 빡빡 밀고 오더니 참 이상해요. 남학생들은 공부하겠다고 생각하며 머리를 밀고 와요. 머리를 밀고 오더니 쌤 저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딴 책 다 버려. 단어만 하루에 200개씩 외워서 나한테 와서 검사받아. 이랬어요. 진짜 200개씩 외워오더라고요. 근데 교무실에 있으면 저도 그 친구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 바쁘잖아요. 그래서 야, 선생님 지금 너무 바빠서 그런데 미안한데 복도에 조금만 기다렸다가 이따가 올래? 그러면 보통 친구들은 뭐 나중에 올게요 이러고 가죠. 그 친구는 끝까지 기다려서 저한테 검사를 받고 갔어요. 딱 3달이 지났는데요. 5등급까지 오르더라고요. 한 번에. 저도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엔 안 시켜도 하겠죠. 자기가 재미가 나서. 그게 소문이 퍼져서 다른 친구들도 다 이제 저한테 단어 검사를 받으러 오겠대요. 근데 그 1년 동안 단 한 명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친구처럼 200단어를 매일같이 외워온 친구는 한 명도 없었어요. 결국은 B랑 D도 구별 못하던 이 친구가요. 몇 등급 받았을 것 같아요? 2등급 받았습니다. 1년 안에 일어난 변화예요. 여러분, 단어가 가진 힘을 절대로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단어는 외우면 되는데 제가 지금 안 외워가지고 그럼 언제 외울 건데요? 내년에 하실 겁니까?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자, 그리고 처음 문제를 풀 때 2독, 3독 생각하면서 정리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9월, 10월 넘어가면 시간이 없죠. 복습은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뭘 읽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아까 그 멘붕 그래프 보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 시점에서 뭘 찾아 뛰쳐나가냐면 시중에 팔고 있는 온갖 변형 문제, 찝어주기 강좌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제 헤매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엔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연계교재라는 거는 정말 최고의 지필진을 뽑아서 합수까지 해가면서 검토를 하고요. 평가원에서 2차, 3차에 걸쳐서 여러 번 교정을 한 그런 문제집입니다. 그런데 변형 문제란 건 어때요? 그냥 강사분이 내시거나 뭐 이렇게 해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짝퉁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물론 좋은 문제 만나면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친구가 가져왔어요. 자기가 변형 문제를 이만저만해서 인터넷에서 이만큼을 구해서 뽑았는데 답을 못 찾겠다는 거예요. 보니까 문제가 성립이 안 되는 문제예요. 답이 없는 게 맞아요. 9, 10월 그 소중한 시간에 왜 그런 문제를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좋은 문제다 나쁜 문제다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남이 하는 거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읽을 때 제대로 읽으라고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는 건지 1독 시범을 보일게요.
우리 약간 창피하지만 한 번만 영어로 읽어볼까요? 시작! We do not think of every falling leaf or every cry in the night as historical. 해석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모든 떨어지는 잎사귀나 한밤중의 절규를 역사적인 것으로 여기진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공부하는지 아세요? 자, 해석하고 정답 3번. 아싸, 역시 난 천재야. 자, 다음 문제. 이거 1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데요?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답만 찾으셨잖아요. 떨어지는 잎사귀가 상징하는 게 뭔데요? 아, 뭘 거 같아요, 진짜? 에? 일상생활이요? 아,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자연현상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잎이 떨어진다. 그리고 Cry in the Night은 뭐예요? 한밤중의 절규는 누가 우는 거예요? 사람. 그럼 이건 자연현상은 아니네요. 그런데 모든 인생사가 다 역사적인 거예요? 그건 아니네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지? 자연적인 건 역사적인 게 아니야. 그치, 맞아.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상,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역사적인 것도 아니야. 맞아. 그러면 대체 뭐가 역사를 역사로 만드는 걸까? 이 글의 내용이, 이 글의 제목이 그거였어요. 무엇이 역사를 역사로 만드는가? 한 문장만 제대로 읽고 나면 생각하면서 읽으면 답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생각 안 하고 모든 문장을 빨리 읽으려고 연습하죠. 잘못 공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일독은 속뜻까지 이제 알아보는 거고요. 요렇게 속뜻까지 파악하면 필기가 요렇게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제 필기예요. 여러분 일단 상단에 뭐가 보여요? 난이도. 이거는 어떤 난이도일까요? 나만의 난이도예요. 나만의 난이도.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표시하셔야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에 따라서 뭐지? 나 시간이 되게 부족하네? 그러면 별 4개짜리만 보셔야 되는 거고요. 어쩔 수 없이. 아, 여유가 좀 되네? 그럼 별 3개까지 볼 수 있는 거고요. 맞죠? 자, 하단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도입, 주장, 비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한눈에 쏙 잘 들어오게 개요도로 정리해놨죠?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후반부에 복습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실제로 여러분 실력 향상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는 주제문이고요. 파란색은 어법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공부하게 해요? 어법 먼저 시작해요. 아, 이거 투부정사, 동명사랑 구별해야 되겠어. 에브리데이 단수명사가 나왔어. 복수명사랑 구별해야 되겠어. 이렇게 엄청 공부한 다음에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요. 어법 안 하셔도 괜찮아요. 만점을 목표로 공부한 친구 아니라면 그걸 한 수 접더라도 내용 파악하시고 글의 흐름을 파악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손들어 볼게요. 나만의 어법 개념 노트가 있다. 난 어법 노트를 만들고 있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와, 1호학번 새내기 탄생. 그래요. 이렇게 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법은 나왔던 게 또 나온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영어에 있어서요. 기출 분석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어법입니다. 진짜 나왔던 개념 10가지 남짓 안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문장만 바뀌고 개념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출을 철저하게 분석하신 다음에 그 기출 문제를 내게 된 기본 개념이 있죠. 주어 동사 일치라든지 뭐 시제 일치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개념을 찾아다가 노트를 만드시고요. 제가 아래 위로 나누어 놓은 이유는 중하위권 친구들은 지금 어법 문제 하나 맞추는 게 급해요? 아니에요. 나는 지금 다른 많은 독해 문제를 맞춰야 되잖아요. 자,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공부하세요. 동명사를 배웠다. 그러면 동명사랑 투부정사를 구별하려는 노력을 하지 마시고 동명사를 알아보고 이거 동명사구나.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있을 때에는 뭐뭐 하는 것은 이라고 해석해야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동명사, 투부정사 구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 속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시고요. 상위권, 나는 이제 만점, 안정적인 1등급을 노린다는 친구들은 반드시 오답 노트를 만드셔야 됩니다. 제가 다른 문제 가지고 오답 노트 만드세요라는 말 안 드릴게요.
네, 어법에 있어서는 오답 노트 만드셔야 되고요. 그 틀린 문제는 내가 어떤 개념을 몰라서 틀렸는지 여러분 집에 가면 막 라면 같은 거 먹을 때 밑에 깔는 용으로 쓰고 있는 어법 개념서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져다가 모르는 개념 꼭 정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손들어 볼게요. 나는 이틀에 한 회 분량씩 듣기 문제를 풀고 있다. 오, 그래요. 오, 이건 꽤 많아요. 잘하고 있어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듣기가 작년에 몇 문항이었습니까? 22문항 중에 몇 문항이 연계됐다? 20문항이 연계됐습니다. 여러분, 듣기를 틀리면 내가 원하는 대학이랑은 진짜 많이 멀어지는 거예요. 22문항 중에 20문항이 연계인데? 이걸 놓치실래요? 게다가 제가 더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연계 교재가 몇 권이에요? 2권 같죠? 1.5권? 왜냐하면 고교 영어 듣기는 온전히 듣기에 대한 책인데 우리 수능 완성에서는 실전편만 앞부분에 이렇게 듣기가 실려 있거든요. 정말 모의고사 한 세트처럼. 그 부분만 하시면 크게 부담 안 되잖아요. 요만큼이 연계 교재 전부인데 이걸 안 해서 틀려요?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자, 그리고 그림 도표라고 제가 하단에 써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림 도표는 100% 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까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일단은 우리 예를 들면 요일을 아예 정하자고요. 월수금은 시간을 정해서 듣기 모의고사 한 세트를 풀어보세요. 풀어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스크립트 읽어보면서 내가 몰랐던 표현들은 표시를 하세요. 그 다음에 이틀째는 어떻게 해요? 그거 그냥 mp3 들으면서 등교할 때, 하교할 때, 밥 먹을 때, 화장실 갈 때 그냥 듣고 계세요. 들으면서 아 맞아. 어제 내가 이 표현 몰랐었지? 아 맞아. 어제 이거 안 들렸었는데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듣기 표현 노트는 하나 정리하십시오. 제가 많은 친구들을 봤더니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이제 어른들이 생각하기에는 얘네들이 영어 발음을 잘 몰라서 예를 들면 뭐 애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원어민이 애플 이렇게 읽어서 못 알아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거보다 진짜 몰라서 못 알아듣는 게 더 많아요. chill out, 뭐 진정해 이런 거였는데 chill 서늘한, out 밖에서 서늘한 밖에서 이러다가 몇 문장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회화적인 표현을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더 많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단어 외우듯이 정리하셔야 돼요. 듣기는 진짜 꼭 다 가져가시는 겁니다. 최소한 여기 함께한 친구들 오늘 비 오는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죠? 이 정도는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면 혹시 이 4가지 다 나한테 해당되는 내용이다 하는 친구 있었어요? 내가 4개 다 지키고 있다. 그거 좀 힘들었죠. 이 제가 말한 방법대로 공부하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아마 좀 부담된다라는 생각하실 겁니다. 혼자서 저렇게까지 공부하기가 내가 약간 부담되는데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우리 EBS 아이 활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내가 맞는 강의를 선택한다라 그랬는데 각 연계 교재별 강의도 있고요. 시기별 특강 같은 것도 있어요. 뭐 심지어는 작년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면 모평 때나 아니면 시험이 임박하면 각 교재별로 요약 특강 같은 것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놓치지 마시고 방학 때는 약점 유형별로 해서 뭐 반전 특강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여러분 시기별로 한 번씩 체크하시면서 아 나한테 필요한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좀 골라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료실 200% 활용이라고 돼 있죠. 제가 올해 인터넷 수능을 이제 여러분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자료실에 가보시면 지문들의 끊어읽기 표시를 하나하나 다 끊어놨고요. 그거를 우리말 해석을 영어 순서에 맞게 우리 학생들은 어떤 말인지 알죠?
여러분 해석 딱딱 우리말이랑 같이 매치시켜서 공부하기 좋게 만들어 놓고 문법 따로 정리해 놓고 단어장도 따로 만들어 놓고 예쁘게 편집해서 오려 쓰기만 하면 되게 다 탑재해 놨어요. 그러니까 강의 꼭 함께 안 하셔도요. 자료실은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자료실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덱스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특히 이제 막판이 되면 나 다 듣긴 좀 부담스러운데 아니면 모르는 것만 좀 골라 듣고 싶은데 나 영어는 좀 자신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 인덱스 기능 활용하셔서 여러분한테 필요한 지문들만 쏙쏙쏙 찾아 들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요거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요즘은 독재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뭘까? 그랬더니 혼자 재수 공부하는 친구들을 독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독재하는 친구들이 제가 강의 함께 하면서 보니까 매해마다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진짜 슬픈 이야기지만 재수한다는 게 일단 경제적인 부담도 굉장히 많이 되고요. 그리고 재수학원에서는 상위권 친구들만 받아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막 대학 가기보다 더 힘들다는 말 나올 정도로, 그죠? 그래서 성적이 조금만 부족한 친구들은 갈 데도 없어요. 재수학원 다닐 데도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뭐 초등학생들이랑 같이 보습학원을 다닐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래저래 참 안타까운 현실이 많은데 여러분 나만 이렇다 손해보고 있다 주눅 드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전용 선생님 계시거든요. Q&A 게시판에 가면 각 교과의 전문 선생님들이 그냥 아무나 달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다 현직 교사분들, 그 분야 전공하신 분들입니다.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올려주시니까 여러분 Q&A 게시판 꼭 활용하시고요. 수강 후기 참여해달라는 얘기도 꼭 하고 싶어요. 제가 처음에는 이 이야기 할 때, 강의 시작할 때에는 내가 이 수험생들 시간 뺏는 거 아닌가? 얘들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무슨 수강 후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랜 시간 같이 하면서 통계를 나름 내봤더니 수강 후기를 남긴 친구들이 그렇지 않은 친구들보다 완강할 확률이 훨씬 높고요. 완강을 했으니까 당연히 성적도 더 잘 나오더라고요. 이유가 뭔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얼굴 보면서 하는 이야기는 사실 오글거리고 저런 이야기를 하셔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또 글로 전해지는 것들은 또 다른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힘도 많이 받으시고 또 빠졌을 때는 좀 혼나기도 하고 하시면서 소통하면서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프리젠테이션 준비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지식인에서 니마 올해 연계교재가 뭔지 알려주삼이라고 올린 수험생들이 되게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찍어가세요. 자, 연계교재입니다. 괜찮아요. 많더라고요. 자, 그래요. 어디 속 시원히 물어볼 데도 없었죠. 창피해서. 연계교재 4권입니다. 자, 그런데 인터넷 수능은요. 1, 2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인터넷 수능 1, 2까지 해서 여러분 요게 연계교재고 아까 듣기 연계교재는 앞서 보여드렸죠. 네, 싸우지 마시고요. 엔제랑 수능 완성은 작년도 표지니까 벌써 나왔나 생각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 교재 출시 시기에 절대 흔들리실 필요 없습니다. 뭐야, 나 수능 특강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인터넷 수능 벌써 나왔어. 나 망했어.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공부하는데 좀 편하라고 교재 출시 시기를 당긴 거지. 여러분 마음 쫓기게 하려고 미리 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페이스 조절 잘 하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앞서서 수능은 내 인생의 시련, 위기가 아니고 어쩌면 나한테 주어진 가장 큰 기회일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씀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모두 끝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셔서 여러분 인생 최고의 기회 잡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